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면 자부심을 갖는 한편 사회가 안정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과연 국민 모두가 1인당 국민소득에 걸맞게 행복한가 하는 데는 회의적입니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자살률은 높으며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공공부문은 심한 불신을 받고 있고 국민들은 여전히 생존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한 성공지상주의와 물질주의, 속도주의가 역설적으로 낙오하거나 도태되거나 탈락하면 끝이라는 불안심리를 낳고 있습니다. 이 불안심리는 한국인을 더욱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로 내몰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소득 증대가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 사업의 부결 결정에 존중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새로운 환경공원 조성을 약속했지만 토지 매입비에 따른 지방채 발행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주협의회는 편입토지 전체를 주변 토지 거래가로 즉 적정 보상하고 일몰제 시행일인 내년 6월 30일까지 모든 보상을 끝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충남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유보 시한이 지났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파업 카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임금 손실분 보전과 인력 충원 비용 부담이 핵심인데 결국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으로 축구 열기가 한껏 높아지면서 월드컵 참가 선수를 배출한 지역 구단들이 스타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이번 기회를 살려 아산 무궁화는 존폐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 시티즈는 팬들의 관심을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폐사한 닭을 폭염 때문에 죽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양계장 주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멀쩡히 살아있는 닭을 죽이거나 양계장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충남의 한 농협 직원이 임산물을 대량 구매한 것처럼 꾸며 40억여 원을 횡령한 의혹이 불거져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합장 선거로 어수선한 틈을 타 전산을 조작한 건데 관리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아산시 음복면 산동 사거리에서 기아자동차 통근버스와 27톤급 덤프트럭이 추돌해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대전 대학가에서 훈훈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남대는 2016년 취임한 이덕훈 총장이 총장 전용 차량을 없앤 뒤 차량 임차료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연간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로 지난 3년간 학생들에게 4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제대에서도 안내실에서 일하는 경비원 73살 조동주 씨가 학교 발전에 써달라며 3년간 모은 적금 500만 원을 김선재 총장에게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 기자, 이 양계장에서 멀쩡한 닭을 죽이고 이게 자연재해로 폐사했다며 허위로 신고해서 보험금을 타낸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네, 충남 논산의 한 양계장 주인이 죽은 닭 수백 마리를 냉동창고 안에 모아뒀다가 폭염에 죽은 것처럼 속여서 가축재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네. 해당 농가 주인은 멀쩡한 닭을 가마니에 넣어 질식시킨 뒤에 환풍기가 고장나 떼죽음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 2015년부터 5차례에 걸쳐서 6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네. 또 다른 인근 양계장 주인은 자신의 양계장에 불을 지른 다음에 닭 수만 마리가 폐사했다고 신고해 보험금 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닭이 죽었다고 신고해 보험금을 가로챈 양계장 주인은 총 13명에 달했고 챙긴 보험금만 30억 원에 달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예, 13명에 달한다. 굉장히 만연돼 있었다는 얘기군요. 이 잘 키워서 출하해야 할 멀쩡한 닭을 왜 죽였는지, 이 가축재해 보험금을 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를 대비한 가축재해 보험금을 그 농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자치단체가 60%에서 70%까지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농가 입장에서는 30%의 보험료만 내니 부담이 덜하고 닭이 죽었다고 보험 처리를 하면 많게는 낸 보험료의 50배 넘게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 조사에서 축협 직원과 손해사장인 또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보험 업무를 담당한 축협 직원은 자신이 직접 닭을 기르며 범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손해사장인은 양계장 주인들로부터 한 건당 300에서 500만 원씩 받고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경찰은 양계장 주인과 축협 직원, 손해사장인 등 총 21명을 입건해 8명을 구속하고 전국의 양계 농가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 축협 직원 참 염치가 없는 직원이군요. 이 보험금에 눈이 멀어서 멀쩡한 닭을 죽이는 일부 양계장 주인들 때문에 이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애꿎은 다른 농가가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죠. 충남의 한 농협 직원이 전산을 조작해서 무려 4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적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충남의 한 농협 직원 A씨가 표고버섯을 생산할 때 필요한 배지라는 영양물질을 대량으로 구매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40억 원을 횡령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해당 농협은 버섯 영농조합으로부터 이 배지를 구입하려 올해 6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난 4월 한 달 사이에 올해 전체 예산의 5배가 넘는 30억 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구매 대금은 영농조합이 아니라 A씨의 지인들 개인 통장에 지급됐습니다. 예. 이 몇백, 몇천만 원도 아니고 40억 원이나 횡령했는데 그동안 농협은 아무것도 몰랐나요? A씨는 지난 3월부터 전산을 10여 차례 조작해 2달 동안 대금을 횡령했습니다. 이 시기가 제2회 전국 동지조합장 선거가 있었을 텐데요. 네. 이 선거가 끝나고 어수선한 틈을 노린 겁니다. 횡령한 돈은 주로 주식 투자에 썼고 회수한 돈은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3억 8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A씨가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는 동안 영수증도 없이 물품 구매 대금이 지급돼 이 관리 감독 또한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해당 농협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고요. 사건이 축소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경찰은 내부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예. 한 해 책정된 예산보다 5배나 큰 30억 원을 영수증 한 장 없이 개인 통장으로 덜컥 지급했고 농협은 한 달이나 지나서야 감사를 요청했다니 참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소식인데 이 정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 부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토지주들은 반발이 거세지고 있죠. 네, 월평공원 지주협의회 측은 편입토지 전체를 주변 토지 시세로 매입해달 것을 시에다 요구했습니다. 네. 내년 6월 말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 각종 건축과 시설물 설치 등 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이 보상가를 준 다툼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잿빛 도시의 숨통을 틔워주고 또 미세먼지도 막는 도시공원. 다음 세대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 기자, 마지막으로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이 있었나요? 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아산시 은봉면 산동사거리에서 기아자동차 통근버스와 27톤급 덤프트럭이 추돌해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 52세 김모 씨와 통근버스 기사 63세 송모 씨가 숨졌고 기아차 직원들이 모두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또 사고 충격으로 신호등이 쓰러지고 덤프트럭에서 기름이 유출돼 인근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 5시 30분쯤 경부고속철도 영동 7곡 구간 전차선에 전기공급 장애가 발생해 고속열차 12대가 10분에서 4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예. 이 사고 여파로 이 시각 현재까지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경부선 고속철도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일부 열차들 지연될 수 있답니다. 뉴스 브리핑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남시민재단은 오늘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왜 충남혁신도시인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충남혁신도시 추진 당위성과 전략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상선 충남시민재단 이사장 주재로 이민원 광주대 교수, 정환영 공주대 교수,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제합니다. 세종교육청은 다음 달 9일부터 이틀 동안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세종교육 정책을 놓고 타운홀 미팅을 엽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이나 교직원, 학부모 등은 28일까지 세종시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홍성군이 충남학 프로그램 수강생을 오늘부터 21일까지 모집합니다. 충남의 역사와 문화, 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은 물론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지역학 교육과정입니다. 홍성 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도시 평생학습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홍성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충남도서관은 11월까지 내포권역 지역도서관에서 내포인문학 아카데미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천공공도서관에서 황의동 충남대 명예교수가 토정 이지함의 삶과 실학정신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문화재청이 백제왕도 연구 성과를 담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학술연구 총서 제1권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 백제왕도를 발간했습니다. 공주와 부여, 익산,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지역별로 분석했습니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과 국공립박물관, 대학도서관에 배포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고 일부 지역은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홍성 25도, 계룡 27도, 대전 28도, 세종 29도 등 25도에서 2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천안과 아산, 예산, 서산 등 충남 북부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29도 분포를 기록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과 내일 모든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대전의 최대 현안 사업인 월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3년간의 갈등과 논란 끝에 부결로 일단락됐습니다. 대전 도시계획위원회는 교통문제 미해결, 아파트 건설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과 생태자연보존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최종 부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대전시가 민간개발 대신 월평공원을 어떻게 매입해서 보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장기 미집행공원 매입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대한 후속 조치와 대전의 장기 미집행공원 매입에 대한 대책에 대해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손철웅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입니다. 예. 그동안 이 개발과 보존을 놓고 갈등과 논란을 거듭해왔던 월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결국 부결로 결론이 났는데, 네. 먼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죠? 먼저 민간 특례 사업을 설명드리려면은, 네.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그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즉 쉽게 말하면 그 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되겠는데요. 네. 20년 이상 그 매입과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네. 2020년 6월 30일까지 매입 조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원에서 자동 실효한다는 그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네. 즉 일몰제를 적용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그 공원으로서 보존돼야 될 가치가 있지만은 그 재정 매입의 한계 때문에 그 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국토부가 2009년도에 민간 재원으로 공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공원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네. 즉 전체 공원구역 중에서 30% 이내를 민간에 개발 특례를 부여하고요.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이득을 가지고 나머지 70% 이상의 민간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 사업도 이러한 그 제도적인 취지하에서 제안이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재정으로 다 사들이는 게 원칙이지만 그런 재정적 여력이 없다 보니까 민간 네네.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게 되는 그런 정책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대전도시계획위원회가 교통문제 미해결, 아파트 건설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보존대책 미흡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최종 부결 결정을 내렸는데 그 배경도 네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네. 우선 그 월평공원 그 갈마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6개 민간 특례 사업이 제시가 된 곳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갈등이 심했던 곳인데요. 이 때문에 그 공론화위원회도 열려졌고 권고안도 제시가 되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전문적 기술적인 판단을 하는데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날 1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고요. 지난주 6월 14일 날 재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당시 4월 26일 그 1차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교통 문제와 환경 문제 그리고 스카이라인 보존되도록 그 사업 계획과 층고 조정을 조건으로 재심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한 달 한 반 정도 이제 사업 제안자 측에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그 사업 규모를 조정을 했고요. 네. 그런데 1차 심의 때 그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도시계획위원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교통 문제 해결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 어떤 그 보완의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이런 그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는 네. 그 위원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격렬한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부결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민간 특례 사업이 최종 부결이 됐는데 이게 지난해 공론화위원회 수기 과정을 거쳐서 도출한 결과 그대로 결정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지난해 당시에 왜 이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그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해서 네. 그 법적으로 정해진 행정 절차를 그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 갈마지구 특례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가 되었고 그 다음 단계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특례 사업은 그 개별법에 의한 그 인허가와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네. 따라서 그 사업 제안자도 이런 절차에 맞춰서 그 도시공원위원회와 그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을 반영한 그 안건 상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맞는 사업 계획을 그 수립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네. 일정 부분 그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사실 공론화위원회라는 건 법적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었죠. 법적 기속력을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큰 틀에서의 하나의 그 도시계획위원들의 하나의 참고적인 고려 요인은 되었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반드시 열어야 되는 문제였고. 그렇습니다. 예, 법적인 절차입니다. 예. 이제 민간에서 공원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 이제 대전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들여야 되는 건데 네네. 이 월평공원을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되도록 해야 할 텐데 이 후속 조치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일단 그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그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갈마지구가 있고요, 중간 영역이 있고, 그리고 정림지구가 있습니다. 크게 네. 월평공원이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특히 갈마지구는 월평공원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네. 또 우리 시의 중심에 위치한 그 거점 녹지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매입토록 그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매입 이후라도 기본적으로 이 월평공원에 대한 그 생태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훼손 지역 같은 경우도 그냥 사들이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훼손 지역을 활용해서 유아숲 체험 시설이라든지 그 도시 바람길숲 조성이라든지 생태 놀이터 등 그 환경부와 그 산림청에서 같이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계 사업 등을 통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그 환경 보존과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공원 조성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월평공원 토지 매입비만 뭐 공시지가 기준으로 2천억 원이 예상된다 그러고 네네. 이게 또 공원 조성 비용은 더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단 토지 매입비 2천억 부분이 아마 그 올 연초에 그 탁상 감정한 평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 시가 재정으로 매입해서 협의 보상으로 들어갈 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갖고 계실 텐데요. 더 이상 그 추가되지는 않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매입한 것 이외에 매입한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또 비용이 일정 부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매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추진하겠고요. 네. 다만 2천억이란 그 내외가 되는 그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대규모 그 재정 추입으로 인한 그 재정 운영의 그 경직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좀 최소화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국토부의 그 지방채 이자 지원을 확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예. 이 월평공원도 월평공원이지만 그 다른 공원들의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를 매입을 하려면 네. 뭐 추정 매입비가 1조 원에 달할 것이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예, 우리 대전시가 지금 26개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는 그 매입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실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정 여건 때문에 공원 사유지를 전체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26개 공원에 대한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으로 매입해야 될 공원, 그리고 특례 사업으로 진행돼야 될 공원, 네. 그리고 공원으로서의 존치 가치가 없는 그런 공원은 해제하는 그런 그 플랜을 작성을 했는데요. 네. 그 해제되는 곳에 대한 그 비용이 한 5,700억 이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해제시키는데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이것을 매입을 했을 때 그 정도가 예. 된다는 예. 그 추산치가 합산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묶여 들어가 가지고서 1조 원이 넘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흘러져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다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1조 2천억이 된다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다 재정으로 매입한다는 가정하에서 1조 원이 이상의 어떤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예. 다 매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또 국토부에서 이런 해제 가이드라인 지침을 또 마련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11개 공원에 대해서는 2018년서부터 그 사유지에 대한 재정 매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규모가 2,522억이 되겠고요. 네. 그 나머지 4개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존에 해봤던 도시 공원 조정 사업을 통해서 매입하고 조성하는 곳이 되겠고요. 7개 공원에 대해서는 일몰제에 따른 자동 실효로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공원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지역이나 그 공법적인 제한이 따른 지역 등이 있습니다. 이런 예. 곳들은 해제를 하겠고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입하려고 합니다. 예. 그 해제 대상 지역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해제로 확정된 기존의 특례 사업으로 진행되었다가 예. 요번에 특례 사업이 부결되고 재정 투입으로 갈 것이냐, 공원에서 해제될 것이냐에 대해서 확실을 갖지 못하는 토지주분들께서는 굉장히 우려를 갖고 좀 반발을 하시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특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으나 이런 도교의 최종 결정에 따라서 부결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으로 투입을 한다는 기본 방향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주들을 잘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특례 사업과 무관하게 기존의 해제로 예. 내부적으로 결정했던 부분들은 공원으로서의 개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해제해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특히 매봉공원은 4차 산업혁명과 대덕특구 재창조 등 국가 산업과 연계한 매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건 네네. 어떤 내용이죠? 매봉공원은 연구개발 특구 내에 있는 그 공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에 여기에 그 공공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에 따른 그 개발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연구단지 구성원들이 그 연구 환경 저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한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한 끝에 이제 부결 결정을 내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특구 구성원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특구와 관련된 국가 사업을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그 추진하는 방안을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또 그 특구의 어떤 그 거점 녹지 공간이기 때문에 녹지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되 부분적으로는 이런 그 국가 산업과 연계한 사업들을 부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결 내용과 대전시의 후속 대책에 대해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금강일보는 연예인 리스크에 우는 프랜차이즈란 제목으로 최근 연예인들의 일탈로 그와 관련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매출 급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대전시 곳간 부도위기란 타이틀로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재정 투입 최소화를 위해 대전시가 추진하던 민간 특례 사업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지역 대형 현안 사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평면방식 장대 교차로 정치 쟁점화, 중도일보는 혁신도시 지정 우리목, 대전 충남 원팀 승부 이런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6월 18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